안녕하십니까. 신익인의 쿠팡TV 특별 대담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애널리스트 예국성 대표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썸네일 제목에 그동안 예국성 추천주 1, 2, 3탄이 있었는데 그 1, 2, 3탄의 수익률을 공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150% 올랐다고 또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부제로 집 살 돈 있으면 이 주식을 사라 라고 또 부제가 달려있는데 이거 전부 이제 예국성 대표께서 지정해 주신 이 멘트들입니다. 자, 일단 썸네일과 같이 그동안 예국성 대표가 추천을 한 세 가지 종목의 수익률 회원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주식을 사라라는 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뭐 굉장히 강하게 이 주식을 사라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이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신 대표님께서 설명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세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수익률을 이제 우리 회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회원 기준으로는 이제 회원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네. 아주 수익률이 훨씬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문자 좀 못 보고, 뒤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좀 타이밍을 못 맞춘 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은 빼고 중간치 평균율에 대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방송은 먼저 이제 우리 회원들이 다 이렇게 수많은 회원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제가 뭐 틀리게 오차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가 아니고 우리 회원 기준입니다. 네. 회원 평균 기준인데 우리 회원 평균 기준으로는 DTNC-RO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이제 1차가 DTNC-RO입니다. 네. DTNC-RO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한 8,500원 정도의 매수한 걸로 네. 평균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달부터 제가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 DTNC-RO를 추천을 드린 거는 12월 21일이 첫 방송인데 네네. 우리 팀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이미 DTNC-RO를 매수했기 때문에 그 평균 가격은 한 8,500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도한 가격은 우리가 이제 아침 시초가에 24,400원 상한가 간 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8시 57분에 시초가 나오기 전에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동시효과부터 매도하고 시초가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매도한 사람들은 뭐 24,050원이 아마 시초가니까 네. 그때 체결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때 체결 못된 사람도 있으니 평균적으로 매도가를 한 22,000원을 본다면 네. 한 160%가 넘는 수익률인데 네. 그것도 막 평균 수익률로 본다면 150% 정도 수익률로 150%라고 하는 것은 8,500원에 평균적으로 샀고 그걸 22,000원 정도에 팔았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160%인데 네. 조금 낮춰 잡아서 15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치 샀으면 2,500만 원이 된 거죠. 2,500만 원이 되어서 예. 1,500을 순수하게 더 벌었다. 수익이 난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종목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현대 HT인데 단타 종목입니다. 굉장히 단타로 끝났어요. 당일로 그냥. 네. 네. 단타 종목인데 단타 종목 이 현대 HT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12% 사실은 15% 정도 수익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낮춰 잡아서 평균적으로 낮춰 잡아서 한 12% 네. 평균적으로 한 12% 수익률은 있었다. 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원들 기준입니다. 회원들 네. 평균 기준. 네.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현대 HT는 그날 보니까 뭐 거의 한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전날 네. 샀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개장하고 뭐 몇 분 있다 팔았는데 네네. 그럼 한 15% 벌었으면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한 150원 벌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뭐가 좀 소득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 회원들이 네네. 구독자분들이 상처가 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주식에 대한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회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회원이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3탄이 에브리보 바로 추천을 했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추천을 했고 진행 중이고 현재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회원들 평균 기준으로 하면 물론 수익이 바로 문자를 보내서 바로 산 사람 같은 경우 거의 한 20% 정도 수익에 해당되겠지만 이미 근데 네. 그것은 빼고 네.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5% 정도 네. 저는 평균을 아주 낮춰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낮춰 잡아서 한 5% 정도 상승 진행 중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19,000원 정도에 사라라고 말씀하셨고 19,000원 이하로 사라고 했습니다. 19,000원 이하로 사라고 했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네. 그 네이버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19,000원 이하로 살 수 있었던 기회들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네네. 뭐 하루 종일 뭐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수익률 발표할 때는 근데 지금 이제 2만 원 넘었죠. 지금은 오늘 종가가 2만 뭐 900원인가 800원인가 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저는 네. 이제 평균 수익률을 좀 낮춰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근데 이게 보니까 또 그 뭐 30분에 한 번씩만 거래하게끔 하고. 예.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네.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코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급등한 경우 주식이라서. 많이 오르는 종목인 경우 투자 경고를 주는 것도 사실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코스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런 식으로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을 시켜주는 그 단일가 거래라고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 마지막 네, 날입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단일가나 투자 경고나 이런 것은 투자 거래 이제 거래소 이런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에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 사람으로 보면 훈장이라고 봐야 훈장이다, 돼요. 훈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는 거지. 네. 내일 근데 이제 종목은 안 이 줍니다. 훈장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예, 예. 그걸 이제 예상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목에 집 살 돈이 있으면 이 주식을 사라라고 이 공개할 종목이 네. 바로 이 에브리봇입니다. 네. 에브리봇인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라고요? 예, 어. 초기인데 왜 제가 이 집 살 돈이 있으면 집 사지 말고 이 에브리봇을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투자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당연히 집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투자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100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확실시 됐으면 벌써 10만 원 됐겠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뭐냐면 모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을 볼 때에 그것이 실현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네. 10만 원이 넘어가고 뭐 10만 원만 넘어가겠습니까? 15만 원, 20만 원 그렇죠. 텐데 네. 그것을 아직까지 옥석을 발굴 못한 종목을 발굴하는 게 또 우리 애널리스트의 역할인 거고 맞죠. 그것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삼성전자가 이 종기 에브리봇에 투자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면 왜냐하면 이 뭐 5배, 10배 갈 종목이라면 네.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집살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누구라도 한번 이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이 에브리봇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보고 있냐면은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에브리봇을 추천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이 에브리봇에 투자할 이유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에브리봇이 공동으로 그 연구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라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에 대해서.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마존이 그 아이로봇이라는 로봇 청소기 업체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했는데 네. 그날 말씀드린 것이 이제 총론적인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강론적인 수준에서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또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네. 아마 정말 삼성전자가 이 에브리봇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네. 느끼실 것이라고 보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더 센서 네. 이 특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그 자율주행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일종의 레이더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라이더 센서라는 것은 눈입니다. 사람을 따지면 눈입니다. 로봇 청소기 혼자서 막 돌아다니니까. 네, 네. 사물간의 이 거리를 측정하고 그 그렇죠. 사물이 네. 뭔가를 인지해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댕기고 하는 그렇죠. 것이 예. 그것이 이제 라이더 센서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했다는 건데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그 얼마 전에 그 가전박람회에서 삼성전자 부회장도 밝힌 것처럼 1가구 1로봇 시대가 아니라 1인 1가구 로봇 시대가 정말 우리 자동차 한 대씩 있는 것처럼 네, 네. 그것이 우리는 아주 먼 까마득한 후의 일로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것이 조만간 곧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챗 GPT 같은 것들입니다. 네. 챗 GPT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정말 인간과 대화하고 우리가 흔히들 요즘 그 보면은 챗 GPT가 우리 뭐 사용을 안 해보더라도 집에 뭐 지니 TV 이런 거 다 있지 네, 않습니까? 다 있죠. 지니야 TV 켜줘, 리모컨 찾아줘. 또 심지어는 저도 한번 우연히 지니야 난 너가 싫어 이러니까 저도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감동대로 다 대응을 합니다. 네. 자, 이건 뭐 GPT에 비교할 수 없는 거겠지만 정말 이런 GPT가 로봇에 탑재가 되면서 정말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지금 탑재된 로봇들이 많이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가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40조나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말 이 삼성전자가 밝힌 바가 뭐냐면 우리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 종착지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1인 1로봇이 공존하는 네. 그런 실버 케어 로봇, 베이비 케어 로봇, 가사도우미 네. 서비스 로봇 이쪽으로 갈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자, 네. 그러면 그런 가사도우미나 서비스 로봇이나 우리가 흔히들 보는 서빙 이제 로봇만 하더라도 그 로봇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 회사가 왜 삼성과 깊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해 주세요. 겁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서비스 로봇이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인데 네. 그 서비스 로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데 네. 그 자율주행의 핵심이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게 라이더 센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이더 센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차세대 라이더 센서를 이 에브리봇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데 네. 그까지는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제가 강론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신청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작은 거 하나가 아마 우리 시청자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님들도 정말 행운이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더 센서는 그냥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 대 기업 간에 그냥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라이더 센서가. 이게 뭐냐면 국책과제로 연구가 진행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기업에서 개발을 했으면 그 기업의 목적에 맞게 그냥 허접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허접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기억 속에 명확하게 박혀 있고 그렇습니다. 국책 연구 과제를 같이 수행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고 네. 더군다나 이 국책과제라는 것은 함부로 국책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이라든지 어떤 꼭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할 때 그것을 국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우리나라 향후 로봇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네.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책과제로 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 라이더 센서가 그냥 허접한 특허의 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라이더 센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삼성전자가 그 에브리봇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전자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정말 삼성전자는 이 에브리봇의 공동 라이트 센서를 국책까지로 개발하는 게 삼성이 중요하다. 또 240조 원을 로봇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오늘 뭐 먹지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서너 가지 식당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네. 이거는 그냥 놓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책까지로 개발된 라이트 센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봇의 미래를 나아가는 걸 국가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건 네.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네. 거.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 특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에브리봇이고 삼성과 공동으로 했다. 따라서 삼성은 에브리봇을 어느 기업에도 놓치거나 뺏길 수가 없다. 근거다. 네. 자, 한 네. 가지. 네. 이제 그 특허에 대해서 그렇게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뭐 답을 봤다고 봅니다. 네. 답을 봤다고 보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이 그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을 인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청소기에 대한 이것이 이제 그 관심이 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유가 이거는 그 독점에 해당 독과점에 해당된다. 반독점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인수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아마 무산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아이로봇의 주가도 막 폭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만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00가구를 본다면 네. 100가구 중에서 로봇 청소기가 있는 가구가 더 현재는 좀 많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로봇 청소기 시대가 정말 근데 없지만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아파트들 로봇 청소기 사용하라고 턱을 다 없애놨잖아요. 그게 로봇 청소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 네. 본격 로봇 청소기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은 일반 개인들이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는 그럴 때는 그것이 이제 때가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인수를 했느냐 무산됐느냐 여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쪽의 사정이고
왜 제가 이 부분을 강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냐면은 아마존이 이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실제 네, 가격까지 그렇죠. 확정을 네. 했고 네. 시도를 왜 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로봇 청소기의 본격적인 시대가 확장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겠다 한 거지. 예, 또 바로 도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도를 한 건데, 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꼭 과연 네. 아이로봇에만 해당되겠느냐? 네. 국내 3년 연속 부동의 1위 에브리봇. 이 에브리봇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을 아시아 거점으로 네. 인수합병하거나 투자를 해서 네.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본격 도래를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그 특허 라이더 네. 센서 특허 이거는 국제까지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걸 노리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치고 들어올 기업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에브리봇이 두 개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네.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이 실제로 안 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에브리봇을 뺏길 수 없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켜내야죠. 지켜내야죠. 네.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뭐냐면은 물론 이 로봇 청소기 이 산업 분야도 지금 본격적인 확장기 국면에 들어서 이 가치도 높아졌지만 네. 이 어떤 기업의 가치 그 어떤 특허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로서는 어차피 지금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240조 실단을 들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투자의 행보가 어차피 네. 지금 여태까지 로봇은 주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네. 뭐 이런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에 국한되었고 그것을 로봇 준비 단계로 본다면 그 기술의 토대 위에서 지금 휴머나이드 로봇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이 시대로 가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지금 열린 거거든요. 네. 아주 지금은 빠르게 열리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는데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로서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에브리봇에 대한 투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주가라는 예상이다, 것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선반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선반년 되는 건데 저기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뭐냐면은 이 에브리봇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살 돈 있으면 네. 이 에브리봇을 사라. 그러면 집살 돈 꽤 큰데요. 한 3억. 뭐 10억에도 3억짜리 요즘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대출 좀 끼고. 뭐 보통 한 10억씩 뭐 20억씩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억짜리 집도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그 돈을 2억에 투자를 한다면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집은 우리가 1년 있다가 뭐 집 안 올랐다가 에이 뭐 이런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집 사는 개념 마음으로 산다면 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볼 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입장에서 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네. 이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기업에 집 사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집 사는 것보다는 10배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 2년. 1, 2년. 그런 건 집 사는 개념으로. 네, 집 사는 그러니 막 10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집 사는 것보다 10배 좋다는 개념으로 네, 네. 들으면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말을 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허하고 아마존하고 네, 이 네. 관계를 봤을 때 네. 이것이 정말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로봇 산업이라는 게 뭐 발전하면 발전하지 내려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괜찮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일단 집 사는 돈 빼서 여기 사버리라. 눈 감고 사버리라. 자본을 하지 말고 사라. 아우, 너무 큰 돈인데 그거는 자.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두 번째 사실 분. 네. 에브리봇을 두 번째 사실 분 제가 또 말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실 분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순간까지 우리 팀은 분명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 주식 전문팀이기 때문에 네. 전문적으로 치고 빠지고 해 나갑니다. 빨리 팔고 다른 것도 근데 그 빨리라는 것도 수익하러 사실은 간다.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예.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 DTNCRO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 한 3, 4주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초중순부터 거기 들어갔으니까 네. 1월 달에 팔았으니까 2달 갔죠. 2달. 예, 2달 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 HT는 거의 뭐 하루. 이틀입니다. 우리 회원 기준으로. 회원 기준 이틀.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에브리봇은 지금 한 일주일, 현재 진행 한 3일 됐나요? 예, 진행하고 네. 있는데 네네. 이 종목은 당연히 우리도 단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라는 것은 단타로 끝낼 종목이 있고 수익을 굵직하게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식 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수익률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종목의 속성과 특성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그럼 주식을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을 살 두 번째 팀은 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저희 팀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꼭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이런 선전도 뭐 제가 꼭 그럴 꼭 물론 그런 뭐 선전하셔야죠. 할 수도 네. 있지만 네. 꼭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해서 정말 이 빨리빨리 어떤 수익을 실현하고 회전을 하고 이러한 것을 좀 원하시는 분들 네. 물론 저희 팀도 이걸 갖다가 뭐 며칠 만에 그 수익 실현하는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도 좀 끌고 갈 이런 종목이 수익을 좀 굵직하게 끌고 갈 종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굵직한 종목을 끌고 가되 좀 회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이게 정말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이 들어오시라.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럼 그 팀에 들어가면, 이 에브리봇 할 때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또 다른 거 하고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막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여러 개 나열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한 종목 하면 한 종목 끝냅니다. 다만,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3%, 5%, 저희도 이 방송하는 중간에도 단타 종목을 좀 했습니다만, 이 방송에 공개 안 했지만, 네.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2종목씩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2종목, 3종목씩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규 종목들, 네. DTNC 아로나, 에브리봇 같은 이런 중장기 정규 종목들은 딱 한 종목만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그렇죠. 걸 할 때는 단순화시켜서 단순하게 클린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팀이 또 이제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에브리봇을 사시라.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래 자막에 나오지만 그 50만 원의 올회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보내드리고 송금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반드시 성명을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본인 됩니다. 성명을 문자로 보내서 예를 들어서 신인균 가입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보내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원에 가입하실 분 같은 경우는 또 사시라. 또 한 가지 사셔야 될 그 부류는 그 그룹은 자기 자신이 이 수익을 주식을 막 나는 웬만큼 해. 누가 뭐라도 난 자신이 있어.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시라. 따라서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은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주식을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해놓을 수 있는 분, 좋은 주식을 이렇게 장기 투자. 이렇게 발굴을 해드렸으니까, 이 종목에 좀 쫙 보고,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1년, 2년이면 장기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 이 기업을 믿고,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시고, 우리 팀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 그렇게 사시는데, 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다. 그 다음에 우리 팀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다. 자, 세 번째로, 좀 중장기로 가치주의에 대해서 투자를 할 찐득한 그런 것도 없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쑥불쑥 기분으로 사셔가지고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뭔가를 하나를 가지셔라. 그냥 국방TV 방송만 보고 덜커덕 사지는 마라. 이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지셔라. 그렇게 해야만이 주식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해보고 나는 한 5천만 원, 3천만 원 또는 1억 이 정도 한 1년은 나 지켜보겠다. 그럼요. 라고 하실 분. 아니면은 난 주식 정말 잘 모르는데 돈은 좀 사실은 벌고 싶어. 그러면 나 잘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위탁해야지. 그래서 판단을 예국성 애널리스트에게 맡기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50만 원 회비를 낼 사람은 또 하시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내 스스로가 고수야. 예국성보다 내가 못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시라. 근데 그게 아니면 찐득하게 1년 그냥 한 버틸 수 있는 맷집. 그리고 내가 고수야. 라고 하는 테크닉. 그게 없으면 회원가입 하시는 게 안전하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지금 아까 그 특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 판단만 믿지 마시고, 저희 판단을 참고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건 주식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겠구나. 다만 그 시기는 한 1, 2년 가겠구나. 물론 뭐 몇 달 안에, 한 달 안에 바로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년 정도 간다고 보시고, 그러면 주식이란 건 뭐냐? 선반영이다. 따라서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에 최적기인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저거 좀 지금 한 몇십 프로 올랐네. 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바람에,
에브리봇과 비슷한 그 정도의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을 넣고 한때는 4조 6천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에브리봇의 시가총액은 2천억이 이제 겨우 넘는 수준이라면 뭐 지금 15배 날라가도 3조 되지 그 않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에브리봇이 매출과 이익도 더 많고. 자산 규모도 크다. 네. 그 오로지 이제 그 삼성전자의 물론 그쪽의 로봇은 이제 주로 그 이족 보행의 로봇이 이 협동 로봇이나 이런 쪽인데 그 기술과 자율주행 라이더 센서가 이게 작지 않다는 얘기죠. 스타워즈 영화로 보면 갑자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과거 우리 스타워즈 영화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따라다니는 로봇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R2D2 동그랗게 생긴 거. 예. 그 R2D2가 에브리봇. 그리고 금색으로 생긴 사람처럼 생긴 게 있어요. 스크리피오.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나요? 저는 그 영화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봤어요? 예. 어떻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조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건 올랐다. 그게 생각하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사례를 보자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똑같은 사례입니다. 똑같은 사례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에브리봇이 그 삼성전자에 얼마나 인수되거나 또는 투자받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이 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원가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원가입 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거를 전화를 받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그걸 보면서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0만 원 큰 돈이라고 생각. 또 저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50만 원이 크고 몇만 원이 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몇 억을 투자할 수 있고 몇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서 정말 그 어떤 적당한 매도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엄청난 차이는 건데 거기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 회비에는 위약 탈퇴할 때 언제든지 위약금도 없고 한 달 연회비도 아니고 한 달 회비만 맞고 그 한 달 회비마저도 하루 이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거니 만약에 하루 타득하면 그 하루 해봐야 뭐 한 2, 3만 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팀에 이 마지막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시청자 딱 이거 보면 답이 나왔을 겁니다. 뭐냐면, 팀에 가입이 안 됐을 때 DTNC, RO나 현대 그 HT에서 수익을 못 내고 계시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그 DTNC, RO, 현대 H 했지만, 여기는 수익이 이만큼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판단하시고 에브리봇 저도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